이제 여기서부터는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급 알고리즘, 이렇게 제목을 짓겠습니다. 고급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자, 이전에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날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이 두 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학습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다고 하면 분해를 합니다. 데이터를 뭔가 찾아요. 어떤 식으로 찾았죠?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이 n번째에 있는 걸 어떻게 로직을 작성해서 찾았죠? 네, 그렇죠.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탐색 또는 이제 순회라 그러죠. 순회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배열의 크기가 지금 9개짜리인데 제일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을 수 있죠. 자, 이 내가 데이터를 찾는데 또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시간 복잡도라고 해요. 근데 항상 이걸 어떻게 책정을 하냐? 최악의 경우로 측정합니다. 최악의 경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배열이 1000개짜리예요. 얘는 무엇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1000으로 봐야 됩니다. 네, 1000으로. 그래서 최악의 경우로 해서 최대 반복 횟수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기고 표기법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부터 쓰겠습니다. 시간 복잡도. 자, 뭐라고 나오죠?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 거. 자, 요렇게.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평가하고, 공간 복잡도는 그럼 반대로 뭐겠습니까? 내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면은 배열이 5개만 있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제일 큰 숫자를 측정을 해요. 측정. 그러면 음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수만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20의 숫자인데 양수만 10개를 체크해서 10개만 만들어서 풀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20개를 다 넣어서 체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20개를 만들어 풀었어요.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같은 내가 문제 로직을 풀 때도 요 시간 복잡도가 짧고 공간 복잡도가 작을수록 메모리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떤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성능을 우리가 분류하기 위한 지표로 이제 빅 오프급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기법. 이미지를 좀 이렇게 볼게요. 잘 보이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1부터, 그쵸? n의 팩토리얼까지 있죠? 팩토리얼은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면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이해되시죠? 2n승, 뭐 n의 제곱, 뭐 이런 거. 자, 그럼 1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 다이렉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캐릭터 변수의 값 자체를 인덱스로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번째가 몇 개 있는지 체크하려고 요 안에 넣어놨던 거. 그러면은 65번째 바로 접근해서 거기는 숫자 3 들어있다면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다고 이렇게 해서 체크했었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또는 해시 테이블이 아마 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로그 n은 뭐냐? 로그 n. 자, 요겁니다. 로그 n은. 일단 로그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로그 3의 9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몇이 나오죠? 2 나오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을 몇 번 곱하면 뭐 숫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3을 몇 번 곱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의 제곱이 되고 이 2가 앞으로 빠져서 2가 된 다음에 3, 3이니까 이게 1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로그입니다. 그러면 그냥 2라고 쓰면 되는데 왜 로그라는 걸 쓰냐? 숫자가 나중에 커지면 그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을 막 132, 뭐 452만 6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그라는 거 앞에 붙여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려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로그 n인데 수학에서의 로그 n은 여기 밑에 지수가 뭐예요? 11대예요. 10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원래.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게 뭐로 돼 있냐? 항상 2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2로. 왜? 컴퓨터 연산은 기본적으로 무슨 연산이죠? 이진수 기반 연산이기 때문에 2로 약속해 놓고 쓴다. 자, 그러면은 배열 8개짜리라고 봅시다. 배열 8개짜리. 자, 이거 몇이 나올까요? 시간 복잡도가. 배열 8개짜리. 최악의 경우. 데이터를 찾는데 최악의 경우 몇일까요? 8이겠죠? 내 데이터가 맨 뒤에 있으면 8번 검색해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트리 보겠습니다. 트리. 이렇게 생긴 노드가 하나, 둘, 셋, 7개 정도 되네요. 8개 가까이 되죠? 이 친구의 시간 복잡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 5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5보다 내가 찾은 데이터는 4 놓으면 안 되겠다. 자, 5, 3, 4로 넣을게요.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4예요. 4. 자, 그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 4가 5보다 작나요? 크나요? 작죠?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자, 3보다 작나요? 크나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찾았다. 몇 번 만에 찾았죠? 3번 만에 찾았죠? 3번에서 뭐 2번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로그 n이잖아요. 데이터가 총 몇 개예요? 7개 정도 되죠? 그럼 요 n자리에 몇이 들어가는 거야? 7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를 몇 번 곱하면 7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2에 4니까 4에서 8이 사이죠. 그러면 2를 2번에서 3번 사이의 값을 곱하면 소수도 있으니까 요 가까운 게 나오는 거죠.
맞아 떨어지죠. 두 번에서 최대 두 번에서 세 번 안에 무조건 찾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리 구조에서 우리가 데이터 탐색하는 게 로그 n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n은 너무 쉽죠? 우리 항상 썼던 거 뭐 있어요? 배열 또는 뭐 리스트 이런 것들이죠. 링크드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있어요. 자, 내가 찾는 게 제일 뒤에 있으면 최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 데이터의 크기가 몇 개니까? 4개. 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n개면 n번이 바로 나오죠, 속도가.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뒤에 이제 뭐 n로그 n. 그럼 여기 로그 n에다가 앞에 n 한 번 더 곱해주는 거고. 그쵸?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n로그 n. 뭐 있을까요? 자, 배열인데. 그쵸? 배열입니다. 여기 각각에 뭘 넣어놔? 트리를 넣어놔. 부수로 해가지고 뭐 트리를 넣어놔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찾는 게 여기 배열의 n번째 끝에 있어. 이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야? 트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돌아야 돼. 그럼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쵸? n제곱은 이제 뭐 있을까요? 이런 자료 구조 아마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있냐? 배열 같은 데다가 링크드 리스트를 또 이렇게 안에 넣어놔요. 그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그럼 n번 돌고 그 안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n번 돌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있는 이쪽은 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냐? 내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거 관련된 속도가 나와버린다. 코드 다시 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최소 몇 번까지만? 최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트리나 해시를 못 쓰는 상황이다. n번 안에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빨간색 쳐져 있죠? 왜 그러냐? 뭐 규모가 작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네이버 회원수가 몇 명이겠어요? 한 3천만은 되지 않을까요? 최소? 그쵸? 3천만 명. 근데 그거를 n번으로 해버립시다. n번으로. 근데 내 데이터가 제일 뒤에 있어. 내 데이터 하나 찾는데 0.01초 걸린대요. 자, 그럼 3천만 곱하기 0.01초면은 몇이에요? 30만 아닌가요? 그쵸? 30만 초. 이거 몇 분이에요? 1시간 넘지 않나? 그쵸? 1시간이 3600초잖아요. 곱하기 100이네. 10시간 걸려야 되니, 10시간. 나 로그인하면 내 거 데이터 찾아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죠? 못 쓰겠죠? 네. 근데 데이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서버실이 얼마나 커요. 구글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또. 물론 이제 저런 거를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해주고 관리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서로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조율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많이 쓰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쵸? 적게 쓰면 연산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근데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러면 5에 n부터 봅시다. 그렇죠? 입력받은 수만큼 또는 데이터의 크기만큼 반복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반복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n인 거죠, 대표적인 n. 이해되시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자, 반복문을 3번 돕니다. 3번.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n일까요? 뭐 3n일까요? 자, 5에 3n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지만, 자, 3n이든 n이든 결국은 데이터 크기가 몇 개인 거예요? n개죠. 네. 데이터가 10개든 30개든 몇 개로 봅니까? n개로 보는 겁니다. 간략하게 5에 n으로 표기한다. 비곱 표기법은 반복문을 기준으로 성능을 간략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또 있습니다. 5의 1은요? 5의 1. 5의 1은 코드 뭐 있을까요? 5의 1. 이런 거 보겠습니다. 뭐 int a 뭐 이런 건 당연히 5의 1이겠고, 그렇죠? 배열의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도 5의 1이겠는데 요걸 한번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명확하게 요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뭐 6은 작으니까 뭐 만. 자, 이 친구들 n일까요? n 같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항상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네, 항상 속도가 똑같습니다. 네, 입력값과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보인다면 해당 시간 복잡도는 5의 1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상수 횟수만큼 반복이라면 뭐다? 5의 1입니다. 이런 게 이제 5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보죠. 포문인데 여기에 포문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이 친구는요. 자, 이 친구. 지금 보면 여기 10,000번, 여기 100만 번 해서 거의 뭐 10억 번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10억 번 반복문 돕니다.
제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곱표기법에선 통상적으로 5의 n보다 5의 1이 더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코드에서는 반복 횟수가 지금 10,000 곱하기 100만이죠? 번으로 아주 느린 프로그램이지만 통상적으로는 5의 n이 더 느리다고 판단. 왜? n이라는 건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수학에서 요거 기억나시나요? 리미티드 n이 무한대. n. 기억나시죠? 무한 극한. n이 1부터 몇 가지 계속 무한대로 커진다고 가정하는 거죠. 왜? 프로그램이 뭐 딱 정해질 수 있지만 회원수가 많아지고 하면 계속 항상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반복 횟수가 많지만 n값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아래 코드의 성능은 OL이다. OL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뀔 일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엄청 알고리즘 속도가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도 표현해 볼 수 있고, 자, 5의 n제곱. 제곱 이렇게죠? 이중 반복문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거 복사해볼까? 여기가 상수면 안 되겠죠? 여기는 n, 여기는 m. 이렇게 두 개의 입력값이 이중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이제 5의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그걸 제가 그대로 복제해서 반복문이 2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가도 이 친구는 어때요? 5의 n제곱이다. m이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래도 5의 n제곱.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뭐 n제곱은 거의 뭐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5의 n 로그 n인 거죠. 이 친구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 메모리를 특별하게 엄청 많이 사용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탐색에 있어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는 알고리즘은 뭐겠어요? 로그 n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공간 복잡도를 신경을 안 쓰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공간 복잡도가. 게임에서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자, 요새 컴퓨터들 메모리 어떻게 돼 있죠? 노트북이 한 16기가 되지 않나요? 네, 엄청 큽니다. 핸드폰 메모리. 핸드폰 메모리 얼마짜리 쓰세요?
12기가. 컴퓨터랑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죠. 어. 형준님은 얼마짜리 쓰세요? 형준님? 계시나? 철현님 메모리 얼마짜리 쓰세요? 8기가. 어. 소화전님은 얼마짜리 쓰세요? 자, 웬만큼 여러분들 게임 리소스, 텍스처 같은 거, 파일 같은 거 잔뜩 올려놔도 이거 8기가 이미지로만 8개 채우면 얼마나 필요해, 이미지가. 거의 뭐 몇 천만 장일걸요? 음, 몇백만 장? 그러니까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업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인베디드 같은 거. 얘네 뭐 만들죠? 자동차, 냉장고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그쵸?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모리 여기 큰 거 써도 되는데, 얘네 왜 메모리를 엄청 조금 놓고 쓸까요? 막, 500기가, 1기가 놓고 쓰고, 막, 500메가 놓고 쓰고. 비용 문제죠? 냉장고 100만원짜리 팔려고, 반도체 램 8기가짜리 10만원짜리 넣어 꽂아요. 이 단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분야는 요새는 메모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근데 서버를 만들거나 하실 때는 조금 신경 써야겠죠? 패킷을 보내는데 뭐가 나가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나가니까. nlogn 주로 이진트리 이러한 성능이 나온다.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줬죠. 알고리즘 문제풀이 분야에서 로그 n은 기본 지수값은 몇이라고요? 2다. 생략이 돼 있으면 2라고 놓고 넘는가? 정확히는 5 로그 2의 n인 거죠? 지수가 2, 그쵸? 이거 수식 표현 뭐 있나? 여기서 지수 2를 생략해서 표현하고 오더 로그 n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봅시다. 어느 정도일지. 5의 n에서 n 값이 10만 개짜리 대열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자, 반복일 때 반복 횟수는 몇 번이죠? 똑같이 10만 개겠죠? 음. 자, 근데 5에 자, 5에 n에 2승은 자, 2승에서 반복 횟수는 얘는 몇 번이겠어요? 여기에다 공 5개 더 붙여야죠? 맞는데? 자, 이렇게 100억 번이죠? 100억 번. 자, 근데 5로그 n에서는 5로그 n에선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n 값이 10만 개일 때 반복 횟수는 2에다가 10만 개면은 2에 16승에서 15승 4일 거거든요. 그쵸? 15점 뭐 xxx에서 한 61점 뭐 이렇게 점점점 나오겠죠. 몇 번? 단 16번으로 끝납니다. 16번. 어때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 요것도 하나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로그 n에, 여기다가, n번 한 번 더 곱해지는 거. 얘는, 로그 n을, n번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다. 오로그 n은, 5의 1에 가까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O n 로그 n과 n은 5의 n과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여기 이제 설명은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만 타협한다? 5의 n까지만 타협하는 겁니다. 항상 최선적으로 요 두 개를 제일 우선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시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5의 n 그러니까 배열 놓고 반복문 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럼 시간 복잡도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하냐? 검색하면 빠를 것 같은데 C++ 코드 시간 소요 시간 계산 그러면 나오죠. 클락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클락 함수 이렇게 있죠. 스타트 클락이라는 걸 써서 그대로 복사할게요. 요거 C++ 스타일로 갈까? 으로 폴아웃 넣어서 쓰면 됩니다.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 자, 요렇게 클락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체크를 하면 몇 초 걸리는지 뜹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리즘 문제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밑에 같이 뭐가 항상 떠요? 시간 체크가 옆에 계산이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시간 초과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반복문 들어서 문제를 풀었지만 반복문을 쓰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포문 안에 코드 안에 어떤 소스 코드가 있는지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시간은 천지 차이다.
또한 만약에 이건 지금 단일 스레드 기준이고 멀티 스레드 기준이라면 속도 측정 자체가 어때요? 어렵지 않지만 어렵죠. 쉽지 않지만 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쵸?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보자면 1억 반복당 1초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일 스레드 기준. 이렇게 있고 공간 복잡도를 또 한번 봅시다. 공간 복잡. 공간 복잡도가 중요하진 않게 됐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메모리가 원체 커져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는 둬야죠. 공간 복잡도. 그리고 이게 뭐예요? 메모리 사용량이죠.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왜? 메모리가 항상 넉넉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메모리가 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만든 컴퓨터가 뭐 한 3기가, 4기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기가짜리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릴 수가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이제 돌아가게끔 그 여러 가지 또 기법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뭐, 그 가상 메모리라든지, 뭐 페이징 기법은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안 돌아갈 확률이 커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영역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데 저거 없나? 지역 변수. 요걸 해야겠다.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필요하겠죠? 명령어의 모음, 소스 코드. 그쵸? 그래서 내 프로그램을 딱 메모리 할당을 하면 제일 위에 코드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값으로? 0101 이런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0101, 01 이런 식으로. 그쵸?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빌드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최종 0101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명령어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코드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어느 영역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전역 변수였어요. 그리고 C++에는 정적 변수라 그래서 스태틱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랑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근데 문법상 구분시켜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메모리 영역이 같죠? 사용 방법만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사실상 얘랑 뭐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없을 확률이 크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뭐 막고 프라이빗 걸고 퍼블릭 걸어서 막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힙 영역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우리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할당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인트형 변수 어떻게 만들죠? int a는 0 만들었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int형 변수를 할당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룡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동적 할당. 어떻게 치죠? int 포인터 p 놓고 new int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new로 만드는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어때? 돌아가고 있을 때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애죠. 근데 얘를 만약에 뭐 if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런타임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입력받아서 가능했었어요. sd cin n 그래서 n번 가능했었죠. 근데 일반적인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당했을 때 자, int d 배열 n 이거 가능하나요? 문법상? 안 되죠. 이 정적 할당 얘는 크기가 정확하게 딱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쵸? 얘는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런타임의 크기가 결정된 애들 런타임의 크기가 결정된 애들을 예, 그림이 확대가 됐나 보네. 런타임의 크기 결정된 애들 뭐 뉴를 통해서 만드는 애들 이게 이제 힙 영역에 할당이 되는 거. 그럼 아까 같이 컴파일 타임의 크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네, 스택 영역.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뭐야? 지역 변수, 매개 변수들. 뉴에서 동촉할 건 힙 영역. 그리고 전역 변수, 정적 변수는 어디요? 데이터 영역.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 딱 정해서 코드를 여기를 할당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순서가 딱히 외우실 게 아니라 자, 당연히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어요? 전역 변수. 그러니까 전역 변수, 정적 변수가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적 할당한 애들은 언제 메모리에서 사라집니까? 우리가 임의로 딜리트로 해제해줘야 사라지잖아요. 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그 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함수가 이렇게 ABC가 있고 TEST 두 개가 있으면 동적 할당한 거 여기서 다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에서. 사용 가능하죠. 주소값만 전달해주면. 주소만 알면 여기 다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는 어디서밖에 못 써요. 자기 만들어진 이 공간, 코드블록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라지고 다른 놈들한테 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순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뭐 굳이 그러니까 자주 물어봐요. 면접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 영역이 공간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적으로 또 뭘 봐야 될까? 자, 요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스택의 이 크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한정이냐? 그렇진 또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빌드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좀 크게 만들어 봅시다. 안 되죠? 자, 뭐라고 해요? 오류 보이시나요?
전체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 스택 영역의 크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큰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작은 거죠.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조금.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하냐? 검색해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스택 크기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 속성 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내 스택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링커 시스템이 있네요. 볼까요? 자, 솔루션 탐색기 프로젝트 가서 속성 링커 시스템 여기 있죠. 스택 예약 크기. 그쵸? 근데 따로 설정 안 하면 기본값은 몇 메가? 1메가. 정말 작죠? 정말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스크린샷을 좀 찍어놔야겠다. 시스템, 스택 예약. 팁은 기본적으로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운영체제가 버텨줄 수 있는 한에서요. 게임에 따라서 딱 키면은 메모리 차지하는 게 막 완전 다르죠. 자, 스택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1MB로 설정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선 옵션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뭐 메모리 크기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디버그 X64가 있고요. 그쵸? 86이 있어요. 자, 요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자, 네. 그렇죠. 자, 얘가 이제 뭐냐? 자, 일단은 86으로 해놓고 한번 크기를 보겠습니다. 사이즈 오브라는 걸 이용하면 해당 데이터의 크기를 반환시켜 줍니다. P 포인터 타입 이거 몇 바이트죠? 4바이트. 출력해 볼게요. 자, 4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64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몇이 나왔죠? 8바이트죠? 요게 그러면 뭘까요? 요게 뭘까요? 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PU가 기본적으로 숫자를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메모리에 있는 숫자를 전달받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계산을 하죠. 그 말인즉슨 계산을 할 때 넘겨주는 데이터의 값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32비트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했어요. 자, 우리 인트의 최대값이 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21억 언저리에서 플러스 21억까지. 왜? 우리 이 비트 중에 제일 앞에 첫 비트 0하고 1 이걸 뭐로 쓰니까? 양수 음수로 쓰니까 7개만 써가지고 아니지? 앞에 이제 나머지 거 뒷자리 써가지고 이랬죠. 그럼 언사인드 인트로 사용하면 한 42억 정도겠죠? 요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메모리에는 메모리가 이렇게 램이 있겠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겠어요? 쭉쭉쭉쭉쭉 해서 4기가짜리, 8기가짜리라고 합시다. 몇 번까지 있을까요? 8기가짜리 메모리. 얼추 계산하시면요.
한 뭐 42억, 한 80 몇 억 될 거예요. 80억 정도. 자, 근데 우리 CPU에서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4바이트야. 4바이트예요. 그럼 최대 몇 가지만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8기가인데 거기서 몇 번째까지만 사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0번부터? 한 42억 언저리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옛날에 32비트 운영체제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름? 윈도우 버전 중에 32비트짜리. 옛날 거. XP 이전이 다 32비트죠. XP 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램을 여러분들이 8기가를 꽂아도요. XP 쓰고 있으면 몇 기가까지만 사용 가능할까요? 4기가까지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옛날 운영체제에서 돌아가게끔 사실 해주려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요? 64비트로 만들면 그 프로그램은 32비트짜리 86이 32비트인데 안 돌아가겠죠.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다 써서 그럼 우리가 뭐 보폴도 만들고 해야 되냐? 제가 공부했을 땐 두 개를 다 썼습니다. if문 걸어서 두 개 다른 거 크기 다 계산해서 작성을 했었고 요새는 어떨까요? 요새는 신경 안 쓰. 네. 네. XP 쓰면은 뭐라고 해요? 고객센터에서 컴퓨터를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 컴퓨터를 바꿔주세요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끊었던 게임이 뭐였냐? 배틀그라운드, 뭐 로스트아크 이런 것들이죠. 왜? 그거 신경 써서 개발한 개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아크는요 32비트인가? 나오죠. 32비트 못하나요? 2017년이네요. 그쵸? 이 컴퓨터는 안 됩니다라고 뜨죠. 그쵸? 램 용량 때문에 64비트로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2018년 그린데도 뭐예요? 64비트도 되고 32비트 되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포인터 쓰는데 가서 다 모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if문 그런 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메모리 이 로스트아크에 사용된 이 3D 메쉬의 모델 용량들이 분명 4기가가 넘어갈 텐데 뭐 못할 건 없죠. 여러 가지 압축 기술이나 이런 걸 최대한 도입해서 사용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도 그 메모리 아끼려고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넣어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공간 남아있으면. 그렇죠? 근데 원래대로면 이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란 말이에요. 옛날 게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인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한 장씩. 저거 이제 아틀라스 이미지. 저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메모리 아낄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럼 개발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니까 요새는 뭐만 해준다? 애초에 64비트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것들은 요거 이제 신경을 아예 안 쓰죠. 그냥 64비트만 서비스하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되실까요? 음. 이쪽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32비트, 64비트 컴파일. X64는 64비트로 컴파일이 되고 X86은 32비트로 컴파일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연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도 달라지고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도 다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제 기준? 오늘 몇 년이죠? 2024년 5월 기준 32비트는 개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다. 이것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하고 싶다면 사이즈 오브 함수 같죠? 사이즈 오브. 지금 여기 전달 인자 들어가니까. 그쵸?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 된다. 이거 정말 가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연산자냐 함수냐라고 물어볼 때 면접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하나 쳐놓을게요. 그래서 우리 덧셈 뺄셈 쓸 때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자, 마지막으로 바이트 패딩 하나만 신경 쓰겠습니다. 바이트 패딩. 자,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 밑에 보면 플스 자, 바이트 패딩 요거 따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되나? 뭐 네네 딱 하나만 되네. 그래서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요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클래스가 4바이트 4바이트 쇼트가 2바이트죠. 그러면 10바이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나? 쇼트 2바이트 아닌가요? 맞죠? 8바이트? 근데 지금 얘 인트가 몇 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하면 이 쇼트를 강제로 4바이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총 12바이트가 됩니다. 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왜 12바이트냐? 하고 딱 뜨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얘가 왜 12바이트냐? 지금 10이 나오죠? 자, 아까 CPU에 전달할 때 우리 계산할 때 숫자를 보내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그럼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가. 연산을 하죠, 얘는. 연산. 그리고 지금 이 메모리에 ABC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ABC.
요렇게 있죠. 몇 개? 이렇게 세 개죠. 여기 A, B, C가 있고, 자, 뭐 요쪽에다가 우리가 값을 1, 2, 3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 이 1, 2, 3을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A, B, C 점 A 접근하면 A, B, C에서 어디에 접근하면 돼요? 제일 위로 가면 되죠. 위로 갑니다. 그럼 여기가 뭐 0x1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요. B, A, B, C, B. 그럼 어디에 접근하면 돼요? 몇 바이트의 원래 크기라면? 2바이트니까 0x3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결과를 보니까 12, 12, 12에서 똑같이 4로 맞춰놨죠. 그러니까 여기 0x5고 여기는 0x9겠죠. 왜 이렇게 하냐? 만약에 이 데이터의 이쪽 크기랑 그리고 이쪽 크기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 메모리 CPU한테 야 A 호출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B 호출할 때 A는 여기서부터 몇 바이트로 호출한 거예요. 2바이트짜리니까. 2바이트 접근해서 호출한 거죠. 0x1에서부터 0x3까지의 값을 출력해줘. 이해되셨죠? 그럼 이 중간에 2라는 숫자 계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여기 어디 레지스터에다가 2. 그쵸? 근데 B 접근했어요. 0x5번부터 몇 번까지 가야 돼요? 0x9번 사이까지잖아요. 그럼 4가 접근됐죠. 그럼 이쪽 어디 CPU에 있는 레지스터나 뭐 이런 캐시 메모리에 또 몇을 접근해줘야 돼요? 4.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다 똑같이 맞춰놓으면 여기 있는 값을 한번 4로 세팅해놓고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다른 식으로 메모리가 할당된다면 매번 이 변수의 구조체에 하나씩 접근할 때마다 여기에 숫자를 한 번 더 보내줘야 되는, 내가 숫자 하나 접근해서 출력하려는데 숫자를 몇 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소도 보내주고 크기도 보내주고 두 번 보내야겠죠? 근데 크기를 똑같이 맞춰놓으면 크기는 한 번만 보내고 주소만 보내면 되니까 얼마나 연산을 아낄 수 있어요? 많이 아껴지겠죠? 음.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쓰고 연산을 뭐 한 거예요? 줄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트 패딩이라는 이 용어를 바이트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이 뭔가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거죠. 줄 간격을. 그래서 바이트 크기가 이렇게 패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 복잡도 계산할 때도 이 패딩을 신경을 쓰면 실제 우리가 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공간 복잡도 필요한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요렇게 좀 고급 알고리즘 들어가기 전에 좀 기본적인 알고리즘 뭐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문제는 하나 올라갈 겁니다. 뭐, 한 내일 이내로, 내일에서 오늘 이내로. 그래서 제가 이 밑에 페이지에다가 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이거 문제 올려드릴 거고, 요 문제 아마 앞서서 있던 문제들 대부분 복습된 문제일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고, 어. 여기는 지금 8이죠. 더블. 근데 얘는 4죠. 그럼 8, 8 또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16, 16으로 끝나요. 888이 아니라 88로 끝나요. 24가 아니라 16으로. 뭐 그런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서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다 다시 기억해 놓을 순 없고, 그냥 바이트 패딩이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쵸? 필요하면 이제 그때그때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모든 규칙을 외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들 때 바이트 패딩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알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질문 없으실까요? 음. 그리고 오늘은 한 번에 해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숙제는 오늘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고급 알고리즘 OT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숙제도 많지 않아요. 호릉님. 평상시에 푸는 거 한 절반 정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고생하셨고, 어, 질문 또 없으시죠? 소화조님 질문 없으실까요? 뭐 따로? 네. 어, 제출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기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숙제는 제가 일단 링크는 이렇게 남겨드렸고, 숙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뭐 해당 과정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이 문제를 그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입력하고 출력만 맞으시면 되거든요. 보통 코딩 테스트는 히든 케이스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긴 없습니다. 그냥 입력 출력만 맞으시면 돼요. 최대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고 정답이랑 문제 이제 밑에 정답을 본인 뭐 워드나 뭐 블로그 같은 데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정리해 놓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결국은 내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채용을 할 때 그런 거 보면 있죠? 음. 자, 보세요. 어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부한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죠. 175페이지. 그쵸? 어. 자, 이런 분이 이제 이력서를 넣었다.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가죠. 정리를 다 해놨죠. 이렇게 막 손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푸셔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참에 뭐 개인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뭐 문제랑 정답이랑 해서 이렇게 정리도 해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음, 이렇게 됐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알고리즘 수업에 나갑니다. 그쵸?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거 못 푸신 분들은 최대한 좀 많이 풀어주셔야 그나마 따라올 수 있어요. 어, 이해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